안녕하십니까. 신축에 대해서 내가 아는 상식에 하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신축은 건축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업자한테 선택을 해갖고 설계를 그려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주가 직접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설계를 그려서 업자를 견적을 내서 업자를 의뢰하는 경우도 계시고, 옛날에는 주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당 얼마란 것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어떤 이 뼈대가 나와 있거나 골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정해져야지, 가격도 어떤 뼈대, 어떤 집,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안에가 무엇으로 작업할지도 모르면서 평당 얼마 이런 식의 옛날 방식은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업자분과 먼저 상의를 하든지 설계사무소가 먼저 상의를 하든지 어떠한 집을 짓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대충 어떠한 형태로 짓고 안에 내부는 어떠한 자재를 써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본이 서야 됩니다. 선 상태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그릴 때 기본 설계의 바탕으로 그 설계가 정확하게 되느냐를 다시 한번 평가해 가지고 다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다시 이제 완성된 설계를 만듭니다. 그럼 그 설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견적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견적은 이제 업자분들이 보통 견적을 냅니다. 내는 거는 이제 현재 재료나 가격, 그리고 현재 인건비나 작업비 이런 거, 현재 또 경비나 소요 비용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이제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집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집터를 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집을 짓겠다면 집터를 가게 되면 주로 보면 이제 수도, 하수, 오수, 전기, 가스 이 기본적인 게 과연 작업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건축이 될 수 있는 대지냐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서에 이제 설계가 이제 나왔다 치면은 이제 견적이 정해졌겠죠. 그러면 이제 업자가 그 견적을 기점으로 주인하고 이제 가격을 정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약할 시에 이제 대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 시에 몇 프로, 그 다음에 중도금 1차 몇 프로, 2차 몇 프로, 3차 몇 프로. 보통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4번에 지급하든지 5번에 보통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시작 시 계약금 30%, 골조 작업 시 20%, 그 다음에 이제 외장 작업 시, 내장 작업 시 20%, 그 다음 제 외장 및 마무리 해가지고 또 뭐 20%, 그 다음에 잔금 20%, 보통 이러면 20%, 20%, 20%, 20%, 20% 해갖고 하는 경우 있고, 30%, 20%, 그 다음에 30%, 20%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을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갖고 공사를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업자분들이 공사할 때 이제 그 건축주 부위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를 치게 됩니다. 줄기초로 콘크리트로 푸크레인으로 줄기초를 작업을 이제 줄기초 터잡이 작업을 하고 난데 이제 거기다 버림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버림 콘크리트를 쳐야지 거기에 뭐 거푸지면 이런 거 땅바닥에 고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버림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줄기초를 치겠죠. 줄기초를 쳐가지고 이제 올리겠죠. 안 그러면 평기초를 칩니다. 그럼 이제 줄기초를 치든 평기초를 치든 마지막 흙하고 접촉 때는 부분인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버림 다음 우게 이제 콘크리트가 바로 접촉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비닐 작업을 꼭 하거나 방수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흙하고 세멘트는 결국은 습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습기가 땅에 있는 습기가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포나 비닐 작업을 꼭 흙이나 맞닿는 부분은 완전히 건물에 습기가 안 갈 수 있도록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흙하고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 뭐에.
그래갖고 이제 골조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죠. 골조 작업에는 방법은 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 터잡기겠죠. 그러니까 집 터잡기는 엔간히 진짜 거짓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그 수학이나 산수 실력이 있으면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이 업자 저 업자 물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니까 방법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은 내 터가 어디에 내 터가 이제 측량을 제일 처음에 해놨겠죠. 측량 신청을 집 짓기 전에 미리 합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말뚝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한번 딱 칩니다. 땅바닥에.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평단 작업이 다 되어 있을 때 이야기죠. 철거하고 평단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줄을 한번 칩니다. 그 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 집을 찾는 겁니다. 그 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 집을 찾는 거는 엔가에 공사하는 사람들 물어봐도 이제 어떻게 한다만 해도 다 잡습니다. 그 이제 옛날 말하면 야리가다 잡는다고도 하고 보통 터잡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터를 잡아서 앉히는 겁니다. 위치를 정하게. 거기다가 이제 줄을 치고 거기다가 잡히면은 그걸 기점으로 이제 터파기 작업을 하거나 그 평기초를 치기 위해서 어떤 그 부집 작업을 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수가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부터 시점이 공사의 모든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다른 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콘크리트 작업은 수직 수평. 쉽게 말해서 집이 벽이 1층 벽이면 맨 우개 벽이 안으로 누웠나 밖으로 누웠나 이걸 수직이라고 봅니다. 수직이 잘 맞아야 되겠죠. 수직. 그 다음에 수평이라는 것은 바닥 높이를 말합니다. 이쪽 모서리 저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가 수평이 되느냐 아니면 1층 바닥이 수평이 되느냐 그건 이제 수평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평 수직이 중요합니다. 그 콘크리트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알 겁니다. 그래 그런 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 작업이 수습니다. 모든 게 기초가 똑바로 서야지 그 다음 2층에 올라갈 때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꼭 점검해야 되고 또 거푸집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삽포토 작업을 할 때 삽포토 간격을 좀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게 하중을 많이 씹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한 번만에 다 치니까 1층 벽하고 1층 슬라브하고는 한꺼번에 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때 이제 작업 타이라든지 이 기타 혹시 빠져먹은 게 없나를 확실하게 이제 작업이 끝나면 하루는 점검하는 시간에서 확실히 점검해야 됩니다. 목수 두 분을 오야지하고 또 한 분을 미리 불러가지고 하루는 무조건 체크하고 같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야가. 그래서 체크를 해갖고 문제 없는지 망치를 딱 두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리를 치더라도 한꺼번에 절대 공구리 치면 안 됩니다. 높이를 한 40점에서 50점 높이로 계속 돌아가면서 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다 해서 50점 벽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처음에 또 채워가고 또 채우고 이래 자꾸 채워서 한꺼번에 담으면 힘이 많이 받으면 거푸집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슬라브도 한 번만에 다 깔아놓으면 좋겠죠. 슬라브는 대충 이제 우겨서 줄기층 있는 부분을 높게 쳐갖고 옆으로 깔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 우겨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깔아놓은 이제 일반 한 반쯤은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맞춰서 쭉 나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쪽에서 이빨이 바닥으로 나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이제 상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해서 콘크리트 칠 때 창문 같은 부분에 콘크리트가 잘 안 담길 수 있습니다. 하부 부분이나 상부 부분에 그런 부분은 다 알겠지만은 구멍을 뚫어갖고 콘크리트 그 안에 들어오나 확인하고 안 들어오면 망치로 충격을 바이브레이터로 밀어가지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창문 하부까지 찰 수 있도록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 작업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작업은 이제 지붕 슬라브 할 때 처마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은 몰타를 일부에 받아갖고 몰타를 한번 그 부분을 먼저 깔아줘야 됩니다. 기름 많이 칠해서 안 붙도록 해놓고 하판에 그 다음에 몰타를 먼저 쫙 받아야지 그 부분은 매끈하게 나옵니다. 몰타이 그대로 내묻은 제품은 꼼보지고 미장집도 많아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처마 부분은 몰타 1룹에 해갖고 쳐차올 때 쫙 미리 그 하판 부분은 세면 몰타를 먼저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레미콘이나 자갈을 섞은 걸 쳐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까지는 이제 레미콘 작업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배관 작업이야 뭐 배관은 무조건 내부에 매입되는 부분은 무조건 VG1을 써줘야 됩니다. 두껍습니다. 두껍고 가격이 좀 비싸지만 내부에 세면에 묻히는 부분이 있는 배관들은 무조건 VG1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부분은 다른 거는 뭐 중요한데 전기 작업은 뭐 대충 뭐 설계 도면 나오는 거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도면에서 뭐 중요한 거는 콘센트 개수 요새는 촘촘히 잘 내줘야 됩니다. 콘센트 개수를. 콘센트 개수가 저 높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위치마다 요새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위치라든지 높이 뭐 개수 이런 거를 조금 넉넉하게 해갖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콘센트에는 무조건 스퀘어 두께를 말합니다. 두께가 3.2 파이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2.6에서 이런 거 깔아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선이 좀 비싸더라도 콘센트는 무조건 전기를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선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두꺼운 전기선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잘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는 뭐 물론 세대당 갭을 뭐 차단기 다 작업되고 갭을 다 요새는 계량기에 달리니까 뭐 그거는 뭐 큰 문제 되는 거 없고, 뭐 수도 같은 경우 수도배관 같은 경우는 수도배관을 외부에다가 그 계량 박스를 하나 계량기 빼고 우리가 말하는 분배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 2층은 뭐 있고 세대수대로 혹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주고 밸브는 하나 설치하고 라인을 그래서 따로 해갖고 올라가면 좋습니다.